예,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컴백을 하셨는데요. 벅셔 리치 강동진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강 박사님 시각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매주 월요일 또 이 시간에 앞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주실 겁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은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그동안에 제가 해외에서의 활동이 좀 있어가지고요. 6개월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 것이 같은데요. 세계 시장이 1월에 정말로 화려한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뇌동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유형의 너울형이 아니라 너무 짧은 그 변화에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내공이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분께 전체적인 그 구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려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제가 미약하나마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증시는 미국 증시를 필두로 해서 아주 강한 흐름들 다소 이제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글로벌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유동성 랠리에 여러분들은 뭐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입 국면임을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제 사이클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개 나라, 정확하게는 23개의 지수를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파란색의 의미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는데 이 조정의 성격이 5년 만에 최고치, 사상 최고치, 10개월 만에 최고치 등등 우리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년간의 최고치 행진을 펼치고 난 뒤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호 동향을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매수 신호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정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정의 지금 후반부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수치가 이 오른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대륙이 지금 조정 3, 4주째에 들어간 상태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아직은 지금 매수 신호 상태고요. 다우 지수가 지금 조정 상태에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코스닥도 코스피도 지금 매수 신호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매수 신호 상태고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이 조정 후반부에 있다. 여러분 아마도 2월 마지막 주에서 3월 첫째 주에 이 색깔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속속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스를 비롯해 가지고 올해 들어서 15%에 오른 그런 국가도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거의 평균 6%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럴 랠리가 강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만 좀 다소 처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오실 때마다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었던지 유동성 지표를 많이 봐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글로벌 시장이 자금의 대이동,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자금 흐름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예, 환율 대전이라는 그런 용어도 여러분 자주 듣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린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인데 그것은 6개월 전의 얘기고요. 지금은 완연히 성장형 쪽으로 완연하게 유동성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자산의 대표 지표인 미국제 수익률 10년물 동향인데요. 오른편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완연하게 원형 바닥형으로 초입 국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하늘색의 원형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동성의 절대량이거든요. 오른편에서 이 벽을 쌓으면은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인데 이 물의 양을 여러분들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중간선으로 미국제 수익률 2.4%의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2.4%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수치 위로는 3%대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무렵 정도 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듣게 될 것인데, 하여튼 그 방향이 오른편으로 벽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율 동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논의가 되고 있는 엔화 환율 동향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일본의 엔화 동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엔화가 장기 강세 국면에서 완연하게 N저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인데,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 N저 국면이거든요. 최근에 약 2개월 정도 가파르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달러당 94엔대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한때는 94엔대 돌파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100엔대까지는 금방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 목표가 105엔대까지는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5엔대 정도를 쿠션이라 본다 그러면은 이들의 정책 목표가 거의 100엔대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오버슈팅을 하면은 110엔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 환율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원 강세가 거의 우리의 목표는 거의 1,000원이거든요. 1,000원까지는 그렇게 폭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당국이 수시로 이 원화를 뭐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현상,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에게는 피해되는 것은 혹시 위축되는 그런 국면만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엔화가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달러화가 기어 나오는 현상, 유동성의 공급 현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본 엔화가 밖으로 기어 나오는 현상,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세계 금융시장에 요동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고 또 들을 만한 시각들입니다. 달러에 대한 그 엔화 환율은 우리가 지금도 94엔대, 5엔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달러당 한 100엔, 또한 105엔까지는 각오를 해야 될 걸로, 조금 더 약세가 진행될 걸로 보셨습니다. 유동성 흐름 봤고요. 미국 증시는 대략 한 14,200선 다우가 역사적 최고치를 지금 두들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이번에 좀 강하게 좀 뚫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1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걱정은 뭐 걱정이고요. 현재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장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이 약했을 때의 경우이거든요. 미국이 최근에 약했을 때의 경우가 IT 버블 붕괴 과정, 여러분 위에 보고 계시죠? 약 10년 전의 일인데요. 이때가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가 리만 사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기지론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네. 그다음 최근의 경우가 유럽 사태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로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놓고 보면은요. 그런데 위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지난주 초에 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지수였는지,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의 다우지수의 경우도 5년간의 최고치였거든요. 리만 사태 이후의 최고치였는데, 리만 사태 전에 다우 최고치가 44,000 정도 되거든요. 이제 44,000. 네. 14,00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14,000 정도 되는데 지금이 13,900 정도이니까 약 불과 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강한 위치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동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있는데요. 이것은 1월, 4월 등등, 거기에다 3월 더하면은 1월, 4월 등등에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적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기업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기업 실적에 시장이 반응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국제관계 다 몰려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지표가 시장에 반응한다. 그 위의 부분은 여러분 재료 공백 정책 그 다음에 정책 이슈 시즌이다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지금이 여러분 정책 이슈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약 일주일 정도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둔한 것이 바로 재료 공백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굵직한 경제지표에 다시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국내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네.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난주를 좀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조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인데요. 국내 증시 전망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에 참 어려웠는데요. 어려운 요인이 세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로 큰 것이 엔화 약세면은 우리나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페어 트레이딩, 롱숏 전략이라는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을 팔고 일본의 주식을 사는 흐름. 이게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따라서 하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이 좀 요란했다. 그게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뱅가드 펀드가 자기네들의 전략상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면서 종목의 이동 배치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역시 뱅가드가 올해 중반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근데 그 양이 뭐 제법 되기도 합니다만은 따라서 하는 그런 또 매매 그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북핵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내부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에너지가 약하고 내공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수급에 그래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업계를 비롯해 가지고 구조조정 얘기도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가 지난 2, 3년 동안에 차화 정인이 등등 몰이 매매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내부가 우리 시장을 너무 훼손시킨 그 부작용을 톡톡히 알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매수 신호가 오른편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코스피 매수 신호가 나타났거든요. 지금의 이 반등 국면은 세계 시장하고 떨어진 부분의 그 갭을 메우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 5주간의 조정 이후에 난 매수 신호니까 여러분 이걸 신뢰가 높은 신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행선지는 2060 정도의 황금 분할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단번에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과 전략인데요. 종목은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샤프 13이라는 올해 전략 종목군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예. 주도주가 될 텐데 그걸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여러분들이 너무 뇌동 성향, 정보 매매, 무슨 비법 매매 이런 게 아니라요.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대단히 큰 유동성장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좀 다져가는 자세가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동진의 멘토 컨설팅 벅셔리치 강동진 대표님 오랜만에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